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이청입니다. 반가. 오늘도 어색해요. 반가. 오늘은 난 팔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4월 12일 화요일 날 11개 품종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재배법, 간단한 재배법, 주의할 점, 그다음에 분갈이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기 전에 분갈이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기구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위,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토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골 바가지 그려놓은 거, 이건 과산화수소, 이건 소독용이죠.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그 다음에 비료를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비료. 지금 시기가 이제 비료를 준 적기죠. 그 다음에 식물 상처 치료제. 요 정도는 우리가 가정에서 상비약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죠? 구명함이라는, 아니, 구명함이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걸. 하여튼 그 약품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물 약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 과산화수소나 알코올 이런 거 사용법은 제 거 영상 다른데 찾아보면 자세하게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면 되고. 우선은 제가 분류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11가지 했어요. 맥케이 파리시부터 시작해서 덴드롬 링기폴메까지, 링기엘라까지 했는데 우선 덴드로비움 속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 것 중에. 그 다음이 스타노피아, 좀 생소한 품종이었어요. 스타노피아 쪽에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덴드로비움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틀레아.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난과에서 속으로 구분하자면 스타노피아 속은 별도로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속도 별도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덴드로비움 속인데, 그죠? 나머지는 다 덴드로비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분류를 딱 한 가지만 분류할 거예요. 원래 덴드로비움 아시죠? 덴드로비움에는 고온성인 하와이안 게 있어요. 보통 덴파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위로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 그런 건 고온성이에요. 주로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여행 가면 이렇게 하와이 이렇게 갔는데 가면 목도리 이렇게 걸어주는 거나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고기 쓸다 보면 이렇게 꽃, 이렇게 빨간 꽃 있는 게 그게 이제 덴파레예요. 고온성이고, 나머지는 다 저온성인데, 저온성이 어디까지 저온성이냐에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판매한 제품 중에서 보면, 일월성 있죠. 그러니까 햇빛에 나가도, 때학볕에 나가도 되는 애, 안 되는 애를 구분을 하면, 지금 나머지 맥케이 파리시, 그 다음에 아다스트라 레드로즈, 그 다음에 헐크로썸, 그 다음에 폴리스티춤, 그 다음에 파메리, 그 다음에 링기엘라. 여기까지는 때앞에서 나가면 안 되고, 오늘 방송한 것 중에서 때앞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일월성 있죠. 일월성은 철피석곡이라는 품종하고 국내에서는 모노리포메라는 품종이 섞여 있어갖고, 일단 온도가 최저 3도에서 4도, 5도까지, 5도 정도에서 견딜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덴드로비움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8도 이상은 유지해 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매번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요. 첫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오늘 덴드로비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있고, 일월성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폴리, 트리춤. 잎을 보시면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덴드로비움 같지 않고 반다처럼 생겨서. 여기 뾰족뾰족하고 요런 형태는 어떻게 해요? 요런 형태는 햇빛을 직접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때압볕이 가능합니다. 근데 때압볕이 가능하다는 뜻이 뭐냐면, 처음에 얘를 키우다가 실내에서 키우다가 바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잎이 타요. 그래서 햇빛에 적응하고 나가는 게 좋은. 그래서 적응이 되면 때압볕에 둘 수 있다. 근데 이도 저도 모르면 직사광선을 피한 빛이 가능한 많이 드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저온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에 꽃을 볼 수 있어요. 저온 처리라고 하면 식물마다 틀린데, 주로 덴드로비움 계통에서 노빌 계통도 그렇고 긴기아님도 그렇고 이런 거는 뭐 저온 처리라고 막 5도, 3도까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재배가 온도에서 10도 정도 편차가 계속 정도 생기는 저온 처리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이제 가을까지 계속 키우다가 날씨가 계속 추워지죠. 이렇게 조금씩 추워지죠. 그럴 때 실내로 들어오면 꽃을 못 보고 베란다에 계속 지속적으로 뒀을 때 베란다가 낮에는 올라가고 밤엔 떨어지고, 그죠?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 떨어지는 건데 얼마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베란다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월성 같은 경우는 5도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10도에서 8도 겨울철, 정말 안 될 때 5도, 잠깐 5도는 괜찮지만 그 정도면 다 꽃을 피울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맥케이 파리시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맥케이 파리시하고 아다스트라 레드로즈는 이 상태로 가고 꽃대가 이렇게 어린 애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 애도 있고 지금 피어 있는 것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꽃이 제대로 화형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꽃이 지속되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피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징을 보면 토분을 어디다 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토분 정지시켜야지 잠시. 네. 제가 토분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맥케이 파리시는요 아필름이 길죠. 파리시는 짧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낳아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굳이 이렇게 늘어지게 안 키워도 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커야 될 때 이 정도 선에서 클 것 같아요. 땅땅하게. 세워와서 지주 없이도 잘 키우면 세워주고 지주를 살짝만 대줘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고, 이 아다스타 레드로즈는 엄마 아빠가 다 길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키울 때, 지금은 키울 때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그냥 분해서 키우셔도 되는데 결국은 아마 이렇게 늘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처음부터 부작하실 분은 부작을 하든가 늘어뜨려서 키울 걸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분갈이는 이대로 키워도 되겠지만 부순이 좀 작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뽑아 볼게요. 뿌리 상태는 어떻고 재배는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부분이 저희 농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린 망분에다 키웠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바크 살짝 깔았고 수태로 키웠어요. 근데 지금 뿌리 보면 뿌리 상태가 좋죠. 아주 좋죠. 뿌리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끼는 보니까 이끼 상태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위에가 보면 이렇게 부스러지는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부스러지는 거는 아직 수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서지는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기나 곤충들이 유충을 위에다 여름 때 놓는 경우 나요, 여름에. 그러면 그게 유충들이 갉아먹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분은 보시면 다소 좀 크죠? 이렇게 좀 크죠? 근데 제가 작은 분이 없어갖고 이걸로 심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넣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분이 너무 크면 문제가 돼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 문제가 되죠. 물 관리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이즈 정도, 이 정도가 지금 8호니까 8cm 정도 되는 분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일단 짜줄게요. 짜고 준비하고 수태를 제가 물에 약간 담가놨어요. 수태를 짜줍니다.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요, 이게 제가 이거 입고 이게 짜면요, 애들이 와 놀래요. 왠지 아세요? 마술이라고, 물이 없는데 나온다고. 자, 이렇게 보이면 여기다 이제 넣을 거예요. 넣는데 토분이 볼 때 보통 이게 턱이 있죠. 여기까지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심으시면 나중에 담궜을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위에서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턱이 없으면 물을 주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담그긴 하지만. 그래서 턱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높이 있죠. 요 높이까지. 그럼 제가 대충 보면, 자, 바닥에는 보통은 여기다 깔망을 까는데, 그죠? 근데
굵은 바크를 이렇게 쓰니까, 그죠? 굵은 바크를 쓰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깔망을 굳이 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깔아서 이 정도 높이. 혹시 토보닉이지만 통기성. 근데 나는 굵은 바크가 없다. 그냥 스테르만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토분이라서 잘 마르니까.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바크가 있으면 털어야 되는데 스테로 돼 있고 스테가 상태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털지 않겠어요. 수명이 아직 다 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심은 다음에 이 정도. 그냥 지금 원래 상태의 분보다 크죠.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순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나온 거는 감싸진 않겠죠. 근데 우리 뭐 보리밟기처럼 뭐 튼튼하게 크려고 그래서 이만큼 묻는 경우, 이렇게 심는 경우는 우리 난학생님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당연히 상식이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순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뿌리하고 요 벌브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거기가 살짝 덮여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덮어지면 순이 못 나오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넣고 얘는 순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봐갖고는 여기가 뒷면이고, 그죠? 잎이 정면이 보이는 게 앞면이에요. 그러면 순은 이거 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시스 확보해 줄 때 중앙보다는 이쪽이 좀 화분에 가까이 있게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심으면 요렇게. 아시겠죠? 잎 정면 있고 뒷면이잖아요. 뒷면 쪽으로 주로 순이 나와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순 있는 거 보면 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요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할머니, 엄마, 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잎이 보시면 오히려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인 경우 있죠. 그 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농장에서 재배할 때 이렇게 나올 거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반대로 나서 잎이 돌아간 거예요. 햇빛 쪽으로. 그죠? 그래서 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냥 가운데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저는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서, 여기서 순이 나오니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키우시면 돼요. 그럼 올해는 제가 볼 때 한 촉이나 두 촉 정도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이제 세 촉 정도 나오면 요게 꽉 차겠죠. 근데 그 이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맥케이 파리시하고 아다스타라도 이렇게 키우고 지금이 어떤 시기라 했죠? 한참 이제 자라고 탄력받고 자랄 시기니까 비료를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비료는 관주로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농원도 그렇고 가정에서 힘드시면 이런 고형질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 하죠. 이런 코팅 비료는 6개월짜리예요. 얘는요. 6개월 동안 비료를 갖고 있으면서 내주는 비료 다 아시죠?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이렇게 놓고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 쪽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놓으면 순하나 뿌리가 나올 때 닿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심하면 뿌리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비료 바로 닿으면 이렇게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다. 이렇게 끝. 그죠? 그래서 아다스트라 레드로즈, 맥케이 파리시, 아다스트라 레드로즈, 그 다음에 헐크그로썸은 다 요런 식, 요 정도로 분갈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관리도 다 똑같고, 요렇게 세 개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끝났고, 그 다음 이제 파메리죠. 자, 파메리도 제가 뽑아볼게요. 일단 무조건 뽑아보면 좋지. 이렇게 눌러보면, 그래서 오더더덕 소리가 나요. 뜨드득 소리가 나면, 그거는 뿌리가 실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보면 이것도 똑같이 바크 살짝 깔았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다 있죠. 내리고 있죠. 근데 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얘도 위에가 살짝 이렇게 가루지 이렇게 떨어지죠. 이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테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 스테로 갈래. 괜찮습니다. 다 갈아도. 근데 저라면 스테가 이상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다 털진 않겠어요. 다만 실수하는 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이렇게 큰 분에 넣는 거는 매번 얘기하죠. 아니다. 안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분으로 넣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분으로. 아시겠죠? 요거는 분갈이 하는 건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갈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일월성이죠. 일월성이 가면 이렇게 묶여서 나와 있는데 보면 풀르면 이 정도면 꽃이 굉장히 많이 달리죠. 이렇게. 집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풀러서 놔둬서 처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서 지주를 이렇게 다 잡아주셔도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제 상태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바크로만 집었네요. 바크로 심었는데 뿌리 상태 다 양호하고 이제 바크가 이렇게 틀러보니 바크가 좀 바크가 많이 부서지죠. 그럼 이런 경우는 다 털어야죠. 바크를.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다 털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제가 일단 털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는 잘 터세요. 털다가 예를 들어서 벌레가 나오면 벌레를 잡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곤충들이 있으면 알코올을 쓰시고 이렇게 털다 보면은 죽은 뿌리들 있죠. 안쪽에서 이렇게 죽은 뿌리들 나와요. 이렇게 계속 털고 망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 모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빼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뜯으면 다 뜯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은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다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고 이렇게 털었습니다. 털었고 지금 보니 이 털은 자리가 병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과산화수소를 농원에서는 안 뿌립니다. 일일이 이렇게 뿌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부위 보면 전에 여기 뭐 아주 진짜 고조 징조 이상의 그 할머니 요 부분이 있죠. 여기 노랗죠. 여기 노랗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썩은 거예요. 아니 오래돼서 그런 거다. 썩은 거 이렇게 보시면 떼어서 보면 이렇게 이미 갈비 하나 됐죠. 요건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나 이런 게 항상 필요한 거죠. 집에서는 토치를 안 쓰고 보통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해서 쓰면 되니까, 그죠? 해서 뜨거울 때 쓰는 게 뜨거울 때 쓰는 것보다 저쪽 주방이 멀리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이렇게 갖고 와도 괜찮아요. 소독해서 뜨거울 때 바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농원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 이렇게 하고 모르고 옆에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할 때 항시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직원분 중에서 여기 흉터난 분도 있어요. 노라고 말을 못 하는데. 자, 이렇게 소독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여기를 잘라보면 제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좀 노랗죠? 요 부위. 보이나요, 잘? 그죠? 그러면 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잘랐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좀 파란색이 나오죠. 여기는 좀 파랗죠, 이렇게. 그럼 거기는 상처 부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야 했으니까, 그죠? 아야 했으니까 식물상처 치료제. 식물상처 치료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그때
저거 공동구매한 적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네이버에다가 식물상처치료제라고 쓰면 되고, 농협 같은 데 있으면 가까운 농협 가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거에서 한 번에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서 요런 데 조금 작은 용기에 담아갖고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 상처에다가 이렇게 똑똑똑 아야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얘가 이제 도포작용이 있어갖고 탈수도 막아주고 그냥 병이 침투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는 예방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처음에 이렇게 뿌리면 우선 좀 뿌린 데가 나겠네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심을 때 망본도 되고 다 하는데 저는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심을 때 스테로 심을 건데 이럴 경우 저는 거의 다 붙여요. 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있고 요렇게 자라죠. 요렇게 자라죠. 일로 안 자라죠. 그죠? 그래서 한번 심어보면 예를 들어서 심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대주고요. 이쪽으로 대줘서 기존 뿌리를 확보해주고 살짝만 대주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이 대주고요. 대주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심으면 돼서 저는 요걸 한번 이렇게 지주 잡아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이걸 눕히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분은 좀 힘들겠죠. 여기가 토분이 여기 살짝 이렇게 도려진 게 나오면 좋은데 태국에 같은 데 있는데 그러면 경우는 플라스틱 분을 여기를 잘라서 얘를 요렇게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넣을 땐 요렇게 걸리니까, 그죠?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일월성은 제가 몇 말씀드리지만 일월성을 저희가 계속 생산하진 않고 여기 있는 건 이제 고왔다 하고 조금씩 생산해서 이제 어린 모종들도 팔고 그럴 텐데 나중에라도 이번에 구입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일월성 저희가 어린 묘지 있죠. 이렇게 고왔다서 심은 거에서 저렴하게 1인 1란이나 이렇게 팔 때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구입하셔갖고 초보분들은 나는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수태가 모자란 부분은 두고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심고 근데 이대로 걸면 나중에 이게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무거워갖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저는 다시 일단 쓰러질 수 있으니까 다시 묶어놓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면 안 돼요. 다 벌려놓고 키워야지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고 사이사이 다 들어가고 순도 확보가 돼갖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약간 밀식해서 키워서 키가 이만한데 다시 키웠을 때 이건 지금 뿌리가 상처난 것도 아니고 분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탄력받아서 클 거예요. 뿌리 내리고 크는데 올라와서 요 정도에서 땅땅하게 크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키웠나? 아니에요. 빛이 얘가 적어서 밀식해서 키웠는데도 꽃이 많이 달렸어요. 워낙 잘 달리니까. 근데 이렇게 크지만 땅땅하게 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굵어지고 손가락 정도 굵고 이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다시 정상적으로 커지겠죠. 이 친구도 봄이 됐으니까 먹을 걸 줘야죠. 영양제를 반드시 영양제를 안 줘도 됩니다. 이게 야외에서 키우시고 비 맞추시는 분들은 안 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넣고 끝. 그리고 뭐 기초편에서 많이 했었는데 물은 수돗물, 정수기물 어느 쪽이죠? 수돗물, 미네랄 광천수, 미네랄이 좀 많겠죠? 그죠? 빗물, 미네랄 광천수, 빗물 이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노피아. 제가 아직까지는 꽃이 안 나와서 이렇게 키워봤는데 한번 빼볼게요. 스타노피아 중에 티그리나요. 아주 재밌는 품종이죠.
아이엔 트리코니스, 노란 꽃이 피는데, 티그리나 트리코니스 똑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새수는 이렇게 자라는데 묵으면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변형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하게 막 타고 들어간 병이지만 요 정도 끝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 생기는 건 병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라서 상처 치료제 이렇게 발라줘도 되긴 하지만 많이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얘들 생리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 세지 않은 빛에서 키웠을 때 잘 키우신 분들은 아예 이게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키우니까 매년 묵으면 이렇게 생리적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요런 애들은 저보고 그래.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저희 농원에서 일일이 못 떼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런 애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껍질을 까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농원에서는 이렇게 제거 못해요. 일일이 다 못해서. 근데 이거 까고 또 나온다, 또 까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바깥에 보이는 쪽만. 하고 이것도 보니까 여기서 분주해서 고주 할머니, 증주 할머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 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쪽, 여기서 이쪽,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쌍대가 나오면 이렇게 퍼질 거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얘도. 오, 뜯었더니 어때요? 할머니 쪽은 당연히 묵은 쪽은 뿌리가 작고 뒤에 엄마 손주 쪽에서 뿌리가 쫙 나오는데 어머 이게 뭐야? 자, 스타너피아는 반드시 망분에다 키우시라 했죠. 망분에다. 왜? 꽃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보시면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 뿌리죠? 뿌리 아시죠? 근데 여기 보이면 요거 보이죠 잘? 뭔가 틀리죠? 초록색 내려온 거. 이게 꽃대 내려가는 거예요. 순이 아니에요. 순은 위로 가요. 꽃대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왜 꽃대가 밑으로 내려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습성상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막힌 분에다 이거 뚫고 나올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운이 좋으면 요 사이로 나올 수 있겠다. 막 찾아서 엄마 찾아서 산말리처럼.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꽃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꽃을 언제 봤냐? 뚝 떨궜는데 밑에 뭐가 막 있는 거예요. 깨져갖고. 그때 그렇게 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망분을 이렇게 중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중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망분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오늘 소장님한테 이거 사신 분들한테 걸어서 키워야 되는데 망분은까지 좋았는데 이렇게 놓고 키우면 꽃대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큰일 났다 했더니 우리 소장님이 제가 대표님 알아서 다 보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다행이죠. 이렇게 바크를 밑에 깔고 자 수태 이상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뿌리 이상 없어요. 여기가 뿌리가 좀 상했네. 얘가 거의 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가 뿌리가 상했네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벨라민층도 까맣죠.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근데 아까 그거 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까맣죠. 이렇게 까맣죠.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좀 잘라줘야 돼.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살짝 해볼게요. 아까 그 차이점을 여기 벨라민층 물을 저장하는 층이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봄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건 어때요? 이렇게 확연히 보이죠? 여기 죽은 거, 사른 거, 그죠? 하지만 과감하게 여기까지 딱, 그죠? 그리고 뿌리까지 제가 이렇게 막 치료제 발라주진 않아요. 농원에는 절대로 이럴 시간이 없어. 근데 가정에서는 그래도 아야 했지. 그러고 이렇게 발라주고 이것도 참 재밌죠. 아야 했어. 너도 좀 보니까 여기도 좀 여기 얘도 그러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만 살짝 나갔죠. 이것도 이렇게 딱딱 잘라주고 그죠? 여기도 보니까 얘도 여기도 딱딱 잘라주고 여기도 딱딱
뭐 제가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원에서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도 아야 있지, 여기도 혹시나 병균 들어갈까봐 이렇게 하고 끝.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야 진짜 신기하네. 여기 쓴 그죠? 요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꽃을 피는 거예요. 딱 내려갈 거예요. 이번에 가져간 게 분주해서 보통 3발부짜리 정도나 4발부짜리 벌브인데 얘네들 번식은 잘 돼요. 그리고 꽃은 올해 다 볼 겁니다. 내려와서 단 이렇게 해서 나올 틈이 일로도 나오고 꽃이요, 이올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망분을 쓰셔야 된다는 거.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태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수태는 짜야 돼요. 물론 흥건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잡고, 자, 고주 할머니, 증주 할머니 쪽은 새순이 안 난다 그랬죠. 나중에 분주하면 그때 나오지만 현재는 그래서 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보기도 흉하고 이렇게 있는데 새순도 안 나올 거고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고려장이라고. 버리지 마시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조상님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새끼를 안 낳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가족이 됐을 때는 이렇게 분주하면, 내 자식이 없네 하고 또 나올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 보면, 요거는 잎이 떨어진 자국 같긴 한데, 여기 보면 노랗고 여기 층이 있죠. 이렇게. 그죠? 잎이 떨어진 자국인데, 이때 떨어졌는지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볼 때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얘는 낙엽 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작업할 때 부러졌던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보세요. 자, 노랗죠? 어때요? 초록색 나왔죠? 근데 끝에 또, 요런 또 생겼죠? 그러면 또, 좀만 더. 퍼펙트. 여기도 똑같아요. 한 번에 바싹, 그러니까 이게 카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병균이, 이렇게, 이건 병은 아닌데, 타고 들어갔을 소지가 혹시라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을 때 뭐, 갑자기 밑으로 확 자르는 게 아니라, 위부터 살살 잘라서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잘라보고, 다. 깔끔해요. 이렇게 두 군데, 색은, 바랬고, 여기는 이렇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치료제.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징조 할머니,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더 이상 안 자라니까 요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수태를 D만 계속. 그럼 이제 이럴 거예요, 저보기. 아니, 거기 꽃대 나오는데 거기 막으면 어떻게. 그랬잖아요. 얘는 막아도 내려가는 애라고. 뚫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오는 순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딱 모델이 돼주려고 딱 나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뒤로만 이렇게 대주고요. 또 뒤로 대주고 앞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누르면 비었죠? 비는 데는 넣어주는데 꽉 눌러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수태로 키워도 되고 바크르만 키워도 돼요. 이거 털고. 근데 지금 원래 키웠던 게 식재가 수태였고 수태가 문제가 없고 오래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수태 쓰죠. 근데 거기다 바크로 굳이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다 수태로 또 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더 전체적으로 좀 낮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췄고 철사거리를
첫사거리는 아시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요 정도 깊이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짧게 하겠다. 길게 하겠다. 근데 잎이 기니까 좀 길게 하는 게 좋겠죠? 길게 할 때 미리 정해놔요. 요만큼을. 지금 이렇게 세 가닥이죠? 요 길이만큼을 미리 접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은 접으면 얘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래야지 끼우뚱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접어서 이거는 앞으로 가를 친구 삼각형을 이것도 뭐 이렇게 한 군데로 쏠려서 하지 않겠죠. 뭐 이걸 또 일일이 숫자를 세 갖고 나누는 분들 뭐 시간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일단 먼저 하나를 무조건 끼입니다. 이렇게 딱 끼고 접어서 제끼고 그 다음 높이가 얘는 알아서 자기가 들어갔네. 알아서 그죠? 이렇게 빼서 잡고 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하나를 또 넣어서 삼각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삼각형 유지되죠. 짜잔. 이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키우기만. 그죠? 스타노피아는 설명해 드릴게요. 추위는 저는 뭐 이게 원산지하고 우리가 키웠을 때는 좀 느낌이 틀린데 저희가 키웠을 때는 일단 빛은 반그늘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양지도 괜찮아요. 요 둘 사이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빛이 약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추위는 10도 이상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키워봤을 때는. 그 이상 추우면 벌브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정도 크기면 아까 그분의 보통 20알 정도 제가 비료 넣어줬잖아요. 그죠? 이 정도 크기면 어떻게 해요? 한 30알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몇 알 같아요? 50알 넘을 것 같아. 50알도 괜찮긴 한데요. 30알 정도. 가정에서는 비료 많이 줘서 막 크는 거 안 좋아요. 조금씩 크는 게 좋죠. 너무 약하지만 않게. 그리고 비료를 주는데 이 테두리 주면 일로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료를 이렇게 해서 2개나 3군데 나누든가 아니면 하나로 해서 스타킹 쓰던 거 있죠?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로 안 빠지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넣고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눌러주겠어요. 안 빠져나가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으로 묻어주는 거죠. 비료가 겉으로 무조건 나올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중간에 심었을 때 있잖아요. 심고 반 정도 했을 때 거기다 비료를 깔아놓고 위에 덮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죠? 어차피 비료는 먹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비료가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수태가 좀 부족한데 제가 여기다가 좀 더 채워줄 거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됐고, 이제 카틀리아. 네, 끝이 보이네요. 카틀리아가 보시면 두 개 다 분촉을 한 상태고 제가 그 중에서 하나는 라베다 세루리하고 하나는 이글인데요.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다 소리를 내고 들어볼까? 소리 나죠? 자. 이미 뿌리는 떨어졌어요. 일관성이 뿌리가 붙었던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가위로 잘라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보면 일단 이 뿌리를 살려는 볼게요. 자, 상처는 좀 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아까 그
두 개, 여기 있었던 그 뿌리죠. 이렇게 뽑아보니 일단 얘도 바크는 살짝 빼보고 어때요? 뿌리 완벽하고 수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있죠.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굳이 내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이 좀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면 자기 나중에 좀 자랐을 때 안으로 살짝 꺾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자라다가 여기에 뿌리가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내려갔을 텐데 요렇게 나오다가 요 뿌리 있죠. 이렇게 보시면 펴보여드릴까요? 체력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뿌리가 진행을 하고 요게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들어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뿌린드가 빛을 안 본 뿌리 있죠. 안쪽에 들어간 뿌리는 어때요? 이렇게 투명해요. 생장점도 끝에만 살짝 넣고 투명해요. 여기 빛을 본 애들은 굉장히 초록색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얘는 위에도 괜찮네요. 위에도 뭐 부서지지 않아요. 근데 이끼가 많이 껴서 빼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할머니, 엄마, 나.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새순이 나왔죠. 그리고 이쪽도 새순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나올 거 확실하고요. 이거는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인데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대기 중이에요. 이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순이 작업하다 분질러졌다든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든지 하면 얘가 바로 대기했다 나와요. 그럼 이거 죽고 이거 죽으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끝이야. 어떻게? 아니에요. 세력만 좋으면 여기 죽으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 위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뿌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새순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2번 죽었을 때 어떡하지 했는데 위에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조금 보긴 좀 그러더라도. 그리고 얘 뿌리 달팽이가 무섭거든요. 요때 달팽이가 먹으면 그냥 어렸을 때 커서 먹으면 요만큼 일부인데 새순이 이렇게 나올 때 달팽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때 새순이 맛있잖아요. 이렇게 대나무 죽순처럼 야들야들하고 딱 먹으면 전체를 다 먹어. 이만큼을 먹은 거야. 그럼 자랄 때 못 자라겠죠. 그래서 이때 달팽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뽑아서 부작을 하시든지 뭘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낮은 토분이 좀 많으면 좋은데 낮은 토분을 요새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 제가 낮은 토분을 좀 하려고. 낮은 막분이 한 종류 나오는데요. 이런 토분을 좀 요 정도 높이로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보기도 좋고 안정적이고. 제가 화분 가게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국내에서 1년에 수십만 분개 만드는데 제가 써봐야 몇 개 쓰겠어요. 그렇죠? 나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져갖고 야 이거 나나 하시는 분 토분한 사람들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때는 말을 들어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크 깔고 여기다 넣고 심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딥 이쪽으로 붙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토분 쓰면 돼요. 너비 이거 볼까요? 몇인가? 11. 여기 뒤에 11이라고 써 있으면 요게 11cm짜리예요. 11에서 12cm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큰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큰 거. 아주 낮더라도 너무 큰 건 무조건 안 돼요.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꼭 이렇게 큰 데 심어서 사진 보여주고 죽었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일로 붙여서 수태 키우고 이 정도. 너무 이렇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높이 심으면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면 되죠. 제가 이것도 심어보면 보이고 싶은데 준비성이 떨어져서 가져온 숫자를 다 썼네요. 그죠? 이렇게. 자, 아시겠죠? 오늘도 남파라여에서 덴드로비움부터 쭉 해서 스타나피아, 그 다음에 카틀리아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사실 분갈이는 분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건. 그죠? 분주한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그죠? 분촉하고 쪼개야 될 때, 이때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때 좀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뭐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따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영상을 보면 저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저는 입장에서는요, 기초편도 있고 다 있는데, 뒤에 거 안 보시고 꼭 보면서 왜 이거 안 해줬어요? 저거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올려주면 왜 이 오스모거트가 뭐예요? 비료가 뭐예요? 이걸 뿌려주면은 과산화수소는 뭐예요? 언제부터 그러죠? 그 다음에 상처 치료제지만 상처 치료 언제예요? 그럼 저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좀 길어지니 영상이 길다고 욕하지 마시고, 너무 지루하면 제 얼굴 보기가 너무 지루하시면 그냥 패스. 나 알아. 패스. 아시죠? 패스 하시는 법. 이렇게 탁탁탁 치면 왼쪽인가 오른쪽. 오른쪽 누르면 탁탁탁 갈 거예요. 그죠? 영상 쭉쭉쭉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괜히 긴 영상 다 보고 저놈의 자식 또 오랫동안 영상만 두두두두 이렇게 떠든다고 하지 마시고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